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플라이 저쿠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제 방 가끔 보는 시청자입니다. 제 인생사, 집안 스펙 다 공개하고 진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키 176, 몸무게 80, 27살, 고졸 폴리테 자퇴, 운전면허 이종 보통, 조현병 관리치료 받는 중, 경비원 경력 3개월, 3개월, 현재 일하는 중, 스펙입니다. 그 다음은 제 인생사, 집안 스펙입니다. 아버지 70살, 개인 택시 7년 전부터 하셨고 그 전까지는 초1 때부터 집 망해서 법인 대시 월 80 정도 버시고 본인 생활비만 거의 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7년 전부터 월 50만원 항상 생활비 어머니한테 아파트 관리비 20만원 정도 생활비로 주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환경미화원 원래 68살인데 호적상으로는 59년생 65살 올 12월까지 환경미화원 후 6개월 실업급여 받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셔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환경미화원 2년, 그 전까지 가사도우미로 월 180 정도 버시며 계속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누나, 법원직 공무원 43살, 5년 걸려서 31살에 합격. 남자친구의 서포트 3년차부터 받으신. 알바 병행. 결혼하셨군요. 나이차가 꽤 많이 나는데. 매형, 53살. 사무총장이셨다가 월 1000에서 2000 가량 버시다가 5년 전에 뇌출혈이 와서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 상태. 아이고. 지금은 누나의 노력으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거의 정상인이라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언어 구사도 힘드셨습니다. 책도 매일 읽어주시고 진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도 매형 잘 나갈 때 도움 받으셨던 분들이 매형 도와주시고 국가 유공자셔서 돈 받으시고 한 달 300에서 400 사이는 평생 번다고 들은 4년 뒤 회장 선거 나가실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내심 기대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업이 변변치 못하니 낙하산이라도 기대하시는 것 같더군요. 자존심 굽히셔서 어디든 들어가시면 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나 보더군요. 매형 친구들도 다 잘 나가셔서 매일 어디든 활동하시던 분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신지 창업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친구분이 장어집 창업하셔서 월 1000만원 가량 버시고 업체가 3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사연 읽다가 죄송한데요. 본인 이야기가 아닌 거는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누나가 두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작은 누나, 경감 41살, 작은 형, 경희 43살, 24살에 합격, 9급 6개월 합격, 아산병원 의무기록사, 세뇌다 하시다가 태형문화 때문에 못 버티고 모은 돈을 시작, 조카 2명, 초등학교 5학년, 하고 7살짜리 1명, 경기도 집 4억, 5년 전에 살 때 2억 2천, 1억 큰누나, 2천만원 엄마, 1억 아빠가 할머니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술 먹고 한 달 내내 찾아가서 받은 돈, 할머니 93살, 할아버지가 할머니 죽으면 1억은 더 받을 것 같다고 하심. 이거 약간 옥타비안 했을 때 비슷한데. 잠깐만.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네요. 제가 좀 끊을게요.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너무 기네. 할아버지 70살, 개인 택시, 집 담보배치 8천만원 사심, 이자 50씩 매달 납부 중. 나중에 개인 택시 팔면 빚은 없어진다고 하셨음. 누나 2명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집안 형편이 좋았는데 저 초1 때부터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능함으로 망했습니다. 초1 때까지 울릉도에서 살았어요. 위생차 사업하셨는데 할머니가 힘써주셔서 사업을 하게 됐다 글이 되었어요. 월 1000 이상 버신 걸로 들었어요. 술, 담배 좋아하셔서 일하기를 원래부터 안 좋아하시는 분.
술 먹을 때마다 어머니 때리고 어린 저도 때리고 참 거의 25년은 시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도 울릉도 사셨는데 아들이 들리셨는지 소리 소문 없이 재산 다 들고 서울로 고모집으로 잠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집안 스펙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을까? 그 다음 제 인생사입니다. 17살, 술 담배 배움, 롯데리아 알바 10개월, 12월 퇴사, 스타크래프트2, 그랜드마스터 찍고 프로게이머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으나 프로게이머란 게임 후 재능의 벽을 느끼고 포기했습니다. 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게임만 제가 하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에 한두 시간. 원래 카톡방 스타 친구들이 있는데 안지 10년 다 돼가네요. 스트레스 풀 겸 즐기고 있습니다. 땡땡 고등학교. 중학교 때 찐따 했던 저는 그때 당시 상위 30% 안에는 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습니다. 겉멋이 들어서 또 일진놀이가 그리 재밌더군요. 애들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술 담배 피고 어려서 놀고 3인방에서 롯데리아 알바하며 여행 다니고 그리 살았던 것 같네요. 차상위 계층이었고 그때 당시 고등학교 학비 지원받으면서 다녔습니다. 17살 아버지가 보고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원했습니다. 12월 자사고로 지나 차상위 전형으로 가서 학비는 안 들었습니다. 기숙사도 50% 감면이었고 점심도 지원받아서 거의 고등학교는 무료로 다녔습니다. 18살 기숙사에서 공부하려 했으나 공부하려는 분위기는 아니더군요. 머리에 차이가 있다는 걸 자사고 와서 깨달았습니다. 거의 떠들고 노는데 학교 수업 듣고 방과후 수업 듣고 학원만 다녀도 다른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가 넘치더군요. 꿈도 없었고 하루종일 잠자고 스타크래프트2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9살 고3이라 공부해야 할 것 같아 조금 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하기 싫었고 스타크래프트2에 빠져서 계속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국어 6등급, 영어 6등급, 수학 상등급, 동아시아사 1등급, 한국사 1등급, 내신 6등급. 수능 망하고 갈 대학이 없더군요. 갈 대학이 있긴 했으나 저도 갈등이 많이 됐습니다. 20살, 집안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빨리 붙는 게 지방대 가는 것보다 낫다 해서 공시 시작. 큰 누나의 입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재수를 하고 싶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스카이에드 조교 원선에서 합격하고 수강료 무려 월급 없고 였던 걸로 기억하려 했으나 큰 누나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공무원 도전했으면 하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직 도전하라는 큰 누나의 입김. 이때부터 인생이 꼬인 것 같습니다. 국어 6등급, 영어 6등급, 공방부터 몰랐던 제가 공시를 마음잡고 했을까요? 원래는 롯데리아 알바에 가며 재수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재수해도 잘 될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누나가 대학교 그냥 보내자라고 할 때 저도 그 말에 동의해서 갔으면 조금은 덜 꼬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갑자기 지원 거의 안 해주던 아버지가 연금 나오시는 거 한 달에 50만원 주겠다. 공무원 시험을 봐라. 검찰직을 봐라. 20살 상업부터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 20살 때 기본반을 2달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사귀고 캠퍼스 생활 즐기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자의감이 빠지고 그냥 술 먹고 놀았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2월에서 7월 중순까지 번 돈으로 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하며 21살 광탈 또 노름, 22살 5월 입대, 군대 공익 시적, 50만원 지원 안 해준다고 함. 22에서 24, 군대 공익에서 게임만 하고 노름, 24살 3월 저녁, 큰누나 작은누나 엄마 30, 20, 10, 군대 접근 300, 3명의 지원으로 월 60으로 시작, 노량진 공무원 학원 실강 들었습니다. 대학교도 못 가고 이제 공무원 시험밖에 없음을 깨닫고 5월부터 공시학원에 감.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계획을 이상하게 짰습니다. 어차피 못하는 영어 50점 받고 한국사 95 찍고 나머지 다 잘 받자. 장학생들이 하는 생각이더군요. 영어 기본반만 듣고 런치고 돈 없어서 한국사 국어만 실강 들었습니다. 새벽 7시에서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살았던 걸로 기억하네요. 학원 로비 자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독서시비가 추가로 나가서 누나들이 200 정도 돈 모아서 더 주셨던 것 같네요. 야, 그래도 누나분이 정말 지극정성이네. 2021년 국가직 교정직 응시, 국어 40, 영어 35, 한국사 95, 교정학 70,
형소법 65 받고 광탈. 처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시험이란 걸 보니 그리 손 떨리고 긴장이 되더군요. 잠깐만요. 계속 읽겠습니다. 국어는 6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긴장한 탓이 컸던 것 같습니다. 25살 1년 더 해보자고 함. 누나들이 알바해서 해라 50만원만. 작은 누나 20, 큰 누나 20, 엄마 10 지원해준다. 학원 조교로 월 30 받고 학원 공짜 수강 조건 일시작. 주 3-4번 3시간씩 일했던 것 같아요. 전과목 무료로 들으니 좋긴 좋더군요. 학원비 걱정하며 국어 한국사만 들었는데 7월쯤 1월부터 알던 땡땡 과목 강사가 땡땡 과목 조교할래? 갑자기 강사가 물어보더군요. 월급 없이. 원래 학원 수업이 무료였는데 아무 조건은 없고 교재도 가끔은 주더군요. 땡땡 과목 조교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고 예쁜 여자 강사님이 조교할래 물어보니까 하고 싶더군요. 2022년 10월 급성으로 조현병 발생. 머리에 갑자기 두통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3-4일이 지나도 두통이 있더군요. 망상이나 환청 들리기 시작. 학원 수업 공짜로 듣는다는 자격지심이 있던 나는 그게 망상으로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지원받고 다닌다는 자격지심이 있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받는 애들만 받는 모의고사 무료 자료 받았을 때 그 부끄러움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현병 걸리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잖아요. 저도 조현병 걸리기 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벌은 물론 자기가 한 행동이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걸려보니 이해가 되긴 하더군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난 것처럼 믿게 되더군요. 또 환청이 들리는데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더군요. 땡땡 과목 강사 조교를 일했는데 그 강사가 저를 공짜로 수업 듣는다고 무시하고 폭언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집안 무시하는 욕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학원 관계자들한테도 헛소리하고 그 강사 욕을 제가 조금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던 누나들한테 갑자기 연락을 제가 하게 되더군요. 그 강사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저도 제 몸이 이상함을 느끼고 정신과 가야 될 것 같다. 큰 누나한테 나 사고 쳤어. 임신시킨 것 같아. 막 헛소리로 전화하고 큰 누나가 이상함을 인지하고 정신과, 한의원 두 군데나 데려가셨습니다. 치료 시작 처음에 상태가 안 좋아서 정신과 입원하다 하더군요. 하지만 입원하면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가족들 상의 끝에 계속 치료만 받자. 정신과 한의원, 정신과 계속 다닌 결과 상태가 좋아져서 12월에 약 안 먹기 시작. 큰 누나에게 도움이 컸습니다. 한의원이 괜히 갔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약 100만원짜리 2번이나 먹었네요. 돈 떠져서 공부 3달 손 놓으니 2022년 국가직은 포기하게 됐습니다. 26살 경비를 알게 돼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 경비일에서 500만원 모음. 좀 날짜가 이상한데요. 2023년 3월 경비 퇴사 알바 시작. 오타가 좀 너무 심해가 죄송합니다. 다시 공시 알바하며 50만원 시작해야겠다 결심한 지 2주 만에 조현병 재발. 약 안 챙겨 먹은 탓이 컸습니다. 2023년 03월부터 2023년 7월 환청이 계속 들림. 월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반 일은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환청이 현실인지 인지가 되면 상태는 나빠진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교회도 다니고 별짓 다 한 것 같습니다. 8월쯤 어머니가 지인이 다닌 정신과가 수입약도 쓰고 좋다더라. 저는 병원이 어디든 똑같이라며 안 갈라 했으나 가고 나서 2일 동안 그 병원약을 먹으니 바로 환청이 안 들렸습니다. 그 병원은 2주치 약만 주고 약값 4만원, 무조건 2주에 한 번은 가야 합니다. 다른 병원은 한 달에 2만원, 두 달에 2만원 그리 하더군요. 알고 보니 개인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좋은 데로 옮겨서 겨우 교쳤어요. 공무원 시험은 더 아닌 것 같아서 포기, 방황 시작, 약 먹고 치료하고 월하 알바만 가고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뭐 할지 고민하다가 늦기라도 폴리캣 지나간다는 갤러리나 붕어형 방송을 본 것 같기도 하네요. 잠깐만 이거 나 23일에 읽었는데 잠깐만 죄송한데 정말 죄송하거든요. 제가 웬만한 사람이 다 읽는데 정신이 혼미하네. 날짜가 이게 연득이가 안 맞는데 그냥 날짜 무시하고 읽겠습니다.
이거 맞추기다가 내가 어질어질 할 것 같아. 아니 23년 아니잖아요. 지금 7월달이잖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기술을 배우자. 포리텍 대학교 진학해서 영접을 배우자. 대학교 합격.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용접이 끌리더군요. 월 700 이상 가능하다는 말에 그린 에너지 설비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에 경비하던 데서 다시 경비 시작. 들어가기 전 생활비 필요. 할 것 같아서. 학비는 큰누나가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말고 공부는 하라더군요. 학비는 큰누나가 500만원 2월에 보내주시고 24년에 500 더 준다고 하신 상태였습니다. 27살 현재 2023년 3월 포리텍 진학 영접 배우다가 시력 때문에 막 이물질 같은 게 보이더군요. 한 달 다니고 자퇴. 제가 영접을 해본 결과 손재주도 없고 남들보다 배우는 것도 느리더군요. 컴퓨터도 잘 못 따라와서 캐드도 참 어렵더군요. 포리텍이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옥타인 들으면 발작버튼 일으킨 말인데. 저도 공부를 못했지만 좀 쉽게 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료체공학, 실습 하나도 못 따라하겠거든요. 지금 인서울 문과생들도 연료 포인 많이 합니다. 500만원은 다시 큰누나 돌려주려고 했으나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쓰라고 하심. 자퇴하면서 눈치도 보이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겠다 결심하고 바로 경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에 다니던데 또 연락하려 했으나 기술 배운다고 퇴사해놓고 한 달 만에 다시 가기가 뻘쭘하더군요. 다른 보안회사를 갔습니다. 2023년 4월 돈이나 계속 벌며 생각해보자 경비 시작. 군대 문화에 있는 야간 전담적 경비 보안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국립시설 1경 야외라 내가 전에 일하던 경비는 주간할 때 커피도 주고 설에 선물 세트 4개씩 주고 실내 근무인데 욕도 먹었고요. 대근이 많아도 거기가 더 좋은 대우였다는 걸 느껴서 현타가 와서 그만뒀습니다. 똑같은 월급에 또 야간 전담조는 할 게 아니더군요. 3조 2교대보다 못할 짓인 걸 느꼈습니다. 6월 9일 퇴사, 바로 일 시작했습니다. 6월 10일 은행 경비 시작. 인증받으며 일하고 있어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현타는 옵니다. 경비를 계속해야 하나. 큰누나가 조언해줌. 오래 걸려도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1년 일하고 모은 돈으로 공시 2023년 07월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2,500만원 정도 모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 경비하면 지금 있는 돈 1,700만원 있습니다. 큰누나 돈 500 포함. 다시 교정직 시작 중인데 하고는 싶으나 자신이 없습니다. 국어 영어가 단기간에 오르는 과목도 아닌 건 알게 힘들게 모은 돈만 다 쓰고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조현병은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거의 완치됐어요. 27살 일어놓은 거 하나도 없는 27살. 이제 열심히 사는 법을 몸에 익혀서 계속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복싱도 4주차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 시작하니 확실히 몸이 좋아지더군요. 제 집안 환경, 스펙 다 오픈하고 저도 여러가지 진로를 고민했는데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부모형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장 승부 볼 생각입니다. 어머니도 1년만 일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고 35살까지 돼도 공무원이 좋다. 지금은 저도 조금 스스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복 입고 거수경례하면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올해 기정직 컷이 58, 최종 합격 컷이 63. 올해 같은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고 내가 과연 이란 생각도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라서 향후 티원 전망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서 자꾸 갈등이 됩니다. 지원을 주신다고 하고 큰누나도 내년 6월 퇴사 후 돈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한테도 듣기로는 300 정도 주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약 4천만원 정도 내년 6월 퇴사하면 모이겠네요. 3년 공부할 돈이 모이네요. 큰 돈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떨어져서 지원해 줄 테니 큰누나가 자식이 없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부모님처럼 모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큰누나에 대한 애정이 자르신 만큼 저도 있고 감정이 복잡합니다. 떨어지면 3달 생산지 뛰고 조금씩 지원받고 공부하고 무한 반복 노트 끝장수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큰누나가 지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진로 생각한 것은 첫 번째, 내년 6월까지 은행 경비를 하며 영어 국어만 공부하고 실력 좀 올리고 6월 퇴사 후 영어 실강만 들으며
2025년 교정직 응시 무한 반복 루트. 두 번째, 내년 6월 방호지 시험 일하면서 응시 방호직은 국어, 한국사, 사회만 보더군요. 방호지 떨어지면 국어, 한국사 베이스 되니까 나머지 세 과목에 집중. 세 번째, 경기도 차원경찰 민간경비 일반상시 체력시험은 안 보고 2024년 3월에 시험이더군요. 응시하고 방호직도 보고 교정직까지 응시. 여기까지가 공직 생각한 루트이고요. 다른 루트는 40대 50대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40, 50대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세후 300 이상은 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자리 잡고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하는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네 번째, 체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은행 겸비를 최소 12월까지는 운동하며 체력 기르고 할 생각입니다. 내년 1월부터 월 300번은 생산직 들어가서 창업자금 모으기, 매형 꽂혀서 같이 창업, 돈 모으며 창업 아이템 1년 동안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삼성 고도 월 400에서 500 가능하다는데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다시 줘야겠대 보안직 260 이상 버는데 세후 대금 많이 뛰더라도 들어가서 할까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폴리텍 전문 기술 과정이 있더군요. 지원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좋은 과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1년짜리 기능사 과정이더군요. 취업 연계까지 되더군요. 폴리텍 재입학도 고려해봤으나 진로와 미래, 차민 폴리텍 등등 너무 쓰잘데기 없는 과목을 1학년 때 많이 배우더군요. 현타가 왔습니다. 27살에 어린 과목을 들으며 시간 낭비해야 하나 20살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참 현타가 오더군요. 폴리텍 재입학도 좋은 방안이라면 모은 돈 있으니 고려해보겠습니다. 과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컴맹이나 캐드도 잘 못 다루고 원래 배우는 게 좀 많이 느립니다. 남보다 많이 노력해야겠죠. 여섯 번째, 경기도 인력개발원 자동화 시스템과 내년 8월까지 은행 경비하고 상담 받아보니 9월부터 입학, 9개월 과정, 20대 30대 많이 온다고 하더군요. 올해 입학도 생각해봤으나 뭔가 올해는 그냥 은행 경비하며 체력 키우며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취업 연계까지 전기 시공 실무, 전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따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더군요. 일곱 번째, 폴리텍 교수님이 자퇴하면서 용적 때문에 자퇴한다니까 추천해준 루트인데 지방에 목공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1년 과정이고 학비가 200, 어딘지 까먹었지만 목공 1년 배우고 부족하면 1년 더 배우고 목공 기능사 32에서 33, 가구 제작업체 취업 35살, 목공방 차리기 이런 루트를 짜주시더군요. 이것도 생각이 납니다. 목공학교 어딘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방안도 괜찮아 보이신다면. 여덟 번째, 에너지관리 기능사, 공조냉동 기능사, 직업학원 들어가서 이건 용접을 하는 게 아니더군요. 이런 거 따서 시설팀 직원으로 지원해볼까 고민도 듭니다. 아홉 번째, 지금 운전면허 2종을 1종 보통으로 바꾸고 내년 12월까지 은행 경비를 일한 다음 29살부터 실업급여 받으며 대형 운전면허를 따고 KD 운송그룹에 취업. 제가 알아보니 무경력자도 회사 내에서 무료로 연수해주고 취업까지 시켜준다더군요. 마을버스부터 시작해도 280은 받더군요. 기술 배워도 연봉 4천에서 5천인데 버스기사 연봉도 4천에서 5천. 근데 고민인게 버스기사 화장실을 자주 못 가니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술 먹고 폭력하는 거 많이 봐서 그런지 오줌을 2시간마다 한 번은 싸줘야 됩니다.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하나요? 컨디션 안 좋은 날은 1시간에 화장실 4-5번도 갑니다. 하기스 매직팬티 기저귀 차며 일할 생각입니다. 하게 되면 아버지가 개인 택시 기사니 운전은 다른 분들보다 고수시지 않으십니까? 운전은 본격적으로 차 한 대 사서 배울 생각입니다. 근데 거대한 버스를 취할 생각하니 조금 망설여지더군요. 뭐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열 번째, 아버지 개인 택시 물려받기 8천만원 모아서 집 대출 갚고 개인 택시 기사도 20, 30대 많다고 하더군요. 요새 별로 내키지 않네요. 버스 기사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개인 택시 기사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11번째, 지게차 자격증 따서 물류팀에서 일하기 친구가 추천해준 루트인데 지게차 자격증 있으면 가능하다더군요. 12번째, 경기도 기술학교 알아보니 타일, 각종 무료로 기술 알려주고 취업 연계 조공으로 일시켜주는 거겠죠? 다양하게 많더군요. 고졸 27살 우스펙이 생각해본 인생 루트였습니다. 더 좋은 직업학교 추천, 지방이라 좋습니다. 기숙사만 있으면 1년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도전하면 끝장 승부 볼 생각이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저희 진로는 제가 결정하는 거지만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글 쓰게 됐습니다. 이제 결정하면 계속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죄송한데 사연자분 좀 매운맛으로 가도 됩니까? 좀 매운맛으로 가도 되나요? 아마 사람들은 제가 매운맛을 하기를 좀 원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읽다가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분노 게이지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 채팅에. 사람들이 오히려 조현병 걸리겠다, 이거 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힘드셨긴 했는데 잘 들으세요. 조현병이면 약 평생 먹어야 됩니다. 평생 드셔야 돼요. 약 끊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조현병 걸렸다고 판정이 되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완치됐다고 완치가 없습니다. 이거 계속 먹어야 돼. 왜냐 님이 조현병 걸린 사람은요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확 받으면 다시 도져요. 그래서 약 먹어야 됩니다. 님은 그거 아셔야 돼. 본인이 스트레스 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의 어떤 강도의 센 스트레스를 님이 받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약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뭔지 알았습니다. 본인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누님들의 과잉보호가 이분의 인생을 좀 꼬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님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직장도 좋으시고 굉장히 저렇게 가족들 좋고, 근데 저거 아셔야 돼. 저렇게 하면 보통 누님하고 결혼하신 남편분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구박 많이 듣거든, 저렇게 하면. 뭐 누님 두 분은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도 호봉도 높으시니까 뭐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야. 누님도 결혼했으면 사실 동생 어떻게 살고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눈에 밟히나 봐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챙겨준 사람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누나하고 결혼한 남편 입장에서 보면 저 집은 왜 이렇게 돈 나가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집은 뭐 거짓말 있냐, 왜 자꾸 돈 너희 집에 이렇게 많이 갖다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많이 싸워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처가 쪽이 막 이렇게 앞가리 못하고 못 살면 이런 게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 있어. 여자 쪽 입장에서는 또 처자 쪽 식구 눈에 밟히니까 여자들 이거 잘 못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원래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처가 쪽에서 뭐 못 살든 뭐 못하든 간에 그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이거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자 보면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경우 많아.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결혼하신 남편분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예전에도 한번 사연이 있었거든, 이게. 보통 공무원설 보면 결혼한 누님들이 막 지원해주고 하는 경우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거는 누님들이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공무원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 진작에 알았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신들이 공무원에서 잘 된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본인들하고 동생 머리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동생분은 뭔가 공부를 통해서 확실한 소득을 얻는 건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공무원 무조건 말려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해볼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뭘 또 하겠다는 거야? 뭐 평생 공무원 시험을 하고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정사를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죄송합니다. 사연자분은 정말 죄송한데 글 읽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이 증문난만이고 저것도 읽다가 헤맸습니다, 이게. 제가 웬만하면 안 헤매는데 어지간한 글은 내가 다 소화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사 읽으면 멘탈 터집니다, 이거. 아니면 뭐 투작 같은 거 해보시는 거 어때? 투작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에 엔전도 많잖아.
뭐 겸비를 하면서 뭐 주말에 나와서 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돈 좀 벌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공무원 돼도 박봉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님이 교정 공무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정 공무원 멘탈 써야 됩니다. 근데 님은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가뜩이나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상대하는 게 교정이잖아요. 그 어떤 직업보다 멘탈이 써야 돼요. 교도소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엄한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와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악취 중에 악취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정년 퇴직 때까지 평생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보다 더 많이 봐야 돼요. 일반 사람도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하는 직종 중에 하나야. 그래서 님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약은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님들한테 도움 받는 것도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누님들이 님한테 지원해줄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경비나 보안학주 쪽으로 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경비 일하면서 뭐 투잡 같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님은 그냥 경비, 내가 봤을 때 경비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쭉 하시는 게 어때요? 쭉 하세요, 그냥. 돈 적어도 그냥 가는 걸 기계 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경비가, 뭐 보안업체가 이미지가 안 좋은데요. 그래도 뭐, 내가 사고 안 치면 쭉 일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교대 근무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거 하십시오. 그냥 기술 없어도 그게 제일 낫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무난하고. 그러면서 뭐, 틈날 때 있잖아요. 짬날 때 뭐 투잡 같은 거 한다거나. 서울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분도 서울 사람 같은데? 댓글 다시면 서울 사람이에요? 지방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보안업체 이렇게 많은 리가 없어, 지방은. 서울인 것 같은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데? 한의원 가지 마시고 정신과 좋은 데 가서 약 계속 진료받으세요. 약. 예. 약 계속 먹어야 돼. 님은 약을 있잖아요.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을 그냥 평생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드셔야 돼요.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먹어야 돼. 그리고 그 첫째 매형 들어보니까 첫째 매형분 보니까 보통 뇌출혈은요. 보통 블루 칼라 분들은 잘 안 겪어. 블루 칼라 분들은 보통 뇌출혈보다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제 고혈압, 예, 뭐 좀 그런 게 많아요. 보통은 화이트 칼라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뇌출혈이에요. 이게 왜 화이트 칼라 분들이 많이 겪냐면 전문직 분들 의외로 이런 거 많이 겪어요.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뇌 이제 혈관이 CPG 터지는 거야 이게. 이게 뇌출혈은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머리를 열어가지고 뇌를 보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어요. 머리 열어보지 않으면 수술이 안 돼. 급성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 안 가면 그냥 마비가 돼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술이 원하지 않으면 평생 마비로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뇌질환이 무서운 거야 이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사실 암도 무섭지만 뇌질환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뇌질환 같은 것들이. 우리가 관가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너무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공무원 무조건 비춥니다. 공무원 비추고요. 그 은행 경비 일한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제 보안업체 같은 데 있잖아요. 일을 해요. 보안업체 나쁘지 않아요. 보안업체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공무원에 들어간 돈을 다 아껴요. 그냥 누나한테 얘기하시죠. 나 머리가 아닌 것 같아. 나 할 만큼 했잖아. 나한테 더 이상 매력 가지지 마. 야, 나 이게 적성이 맞아. 앞으로 누나한테 내가 지면 안 될 테니까 나 이렇게 살게끔 해줘. 뭔 소리 하시죠? 두이트 캠프님 무슨 말 하시죠? 무슨 이스마 하면 된답니까? 저분 좀 두이 캠프님 저분 뚝배기 한 대 때리세요. 아니 교정시험 몰라요? 시험감이 적다니요. 아니 여러분 교정시험 이수 과목 없습니다. 무슨 이수 과목이 있어? 왜 이렇게 요즘 마태이 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절로 올게 뭐만 하면 이수야 이수. 정신 안 차려? 이 사람들이 진짜 사연자보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아. 어? 단처럼 원산표격을 시키가 보다 진짜. 아까부터 보니까 진짜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사연자보다 본인들이 상태가 더 안 좋아. 저 장관님 죄송한데 조금만 이상하면요 그냥 병원에 주십시오.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차단하셔야 됩니다. 지인이나 하더라도요 말 똑바로 하십시오. 지인이나 하더라도 사연자분 지인이 제 지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시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교정직 이수가 어딨어요 여러분. 이수가 어딨습니까? 하여튼 공무원 시험 진짜 이거는 뭐냐면 제대로 아니 찾아보지 않고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참 진짜. 자 해피 포테이너님도 말 똑바로 하십시오. 아까부터 말이 짧은데 장강이 저분 좀 유념해서 보세요. 오늘 좀 더위 먹어서 그런가? 간만에 더워서 그런가? 상태가 안 좋네요 사람들이. 예. 오늘 밖에서 육수를 많이 거하게 나오셨나봐요. 더위를 거하게 드셨나봐. 뭐 드실만 하지. 저번주 내내 비가 왔으니까. 일단 공무원 시험 보는 건 비추고요. 굳이 하실 거면요. 굳이 하실 거면 경비를 전문화 시키세요. 경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 청원경찰 아니면 무기계약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아봐요. 일단 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보통 사람들보다 공부 능력이나 어떤 신체 능력은 떨어져요. 그걸 인정하는 게 빨리 좋아요. 이런 말 하면 붕어 형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차라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 덜 하거든요. 님은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깨닫는 적이 없어. 여러분들 메타인지 빨리 한다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빨리 한다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굉장히 뭔가 안 좋게 보는데,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것만 미덕을 보는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한계를 뛰어넘는 데만 집착을 하자, 한국 사람들은. 근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그 한계에 넘어져서 시간도 날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한계는 소수만 넘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한 명이야. 그리고 세계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도 수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제끼고 폴리텍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력개발원, 잘 들으세요. 인력개발원, 직업훈련학교, 그리고 폴리텍 기능사 과정은요, 저는 비추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좀 비추해요. 왜냐하면 이거 배워가지고 안 배우는 것보다 나은데요. 배워서 취업을 해도 보통 조소기업 같은데 취업난에 시달리는 곳이 보통 그런 곳에 갑니다. 맨날 같은 겁니다. 뭐 인력 개발은 몇 이런 거 과정, 이런 거 학력 인정 안 되거든요. 인력 개발은 뭐 직업 훈련 학교, 그리고 폴리텍 기능사 과정. 폴리텍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학사, 전문대 학위를 인정해주는 전문학사 2년 3년짜리 과정이 있고, 그리고 1년 미만짜리 과정이 있어요. 그게 기능사 과정이라거든요. 이 1년 과정이 제가 얘기하는 기능사 과정이에요, 이게. 아무튼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본인이 산만해요. 굉장히 산만하고 한 군데 제대로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능력이 떨어져. 글도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읽기가 힘들어요. 혹시 죄송한데 그 조영희님, 죄송한데 그 조코님하고 혹시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현병 같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300 이상 버는 것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250을 꾸준하게 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분한테는. 이분한테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좀 어려워요. 제 생각엔. 왜냐면 기술을 배우면 욕도 먹어야 되고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배운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왜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어. 일반 그런 제조업보다 훨씬 더 힘들고 열악한 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절대 곱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을 배우는 방식이 다 도제식 아닙니까? 도제식. 도제식이 뭐예요? 뭐 장인이나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허드렛일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가면서 온갖 가지수모 참아가면서 하는 게 도제식이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이 도제식이 유명하거든요. 일본도 보면 지금 전통 기술 같은 게 사라지고 있어요. 일본도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도제식 문화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일본이 도제식 문화가 끝판왕이잖아. 거의 모든 분야에 도제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래. 이분이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멘탈이 강하지 않다는 거 빨리 인지해야 돼. 빨리. 나이 먹고 또 저게 도지면 답이 없어요, 이제는. 답이 없다니까요.
플라잉 저커니 저분 어떤 관계예요? 저분 어떤 관계입니까? 저 힘내자고 하신 분은 어떤 관계예요? 그냥 경비일 해요. 경비를 참고 하세요. 경비를 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일하고 있잖아. 일이 끝나고 나는 시간에 차라리 자격증 공부를 해. 자격증 공부 같은 거. 그러니까 경비일 하면서 틈날 때마다 자격증 같은 거 따고 싶은 거 따고. 그러니까 어떤 죄 있냐고요. 얘기 똑바로 안 하시면 보내버리겠습니다. 됐어, 됐어. 근데 청경이 참 들어가기 힘들어요. 청경이 제일 좋은데, 청경이 제일 좋은데,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시청 청경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시청 청경은 보통 특전사나 이제 어떤 그런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 있죠.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제 방송에도 이제 그 시청 청경으로 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특전사 7년 하다 나오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4년 견뎠습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약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약은 떨어지면 바로 그 처방제 받아가지고 바로 받으세요. 약을 하루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조현병 판정 나신 분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본인이 조현병이 있다는 것은 멘탈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예요. 멘탈이 세지가 어려. 왜냐하면 님이 또 남들과 똑같은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겠지만, 님은 그 극복을 하지 못하고 또 저번처럼 환청이나 아니면 이상징후 같은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보인 전력이 있어. 왜냐하면 님같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구는 견딘단 말이에요. 저도 님보다 더 심한 공무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공부하면서. 근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공무원 공부하면서 압박감 받고 해도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 참죠. 그냥 다 고생하는 거니까. 뭐 공무원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다 그냥 뭐 참는 거죠. 그냥. 아니면 뭐 일주일 하루 이제 날 잡아서 스트레스 푼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공부하면 멘탈적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공무원 공부 비추,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비추해요. 왜냐하면 기술 나름 이제 끈기도 있고 재능도 있어야 돼요. 오래 한다고 해서 다 마스터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기술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 뭐냐면 잘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하는 게 힘들어요. 잘하는 게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일정 궤도 이상 올라가려면 재능도 있어야 돼요. 그 재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쪽이 일이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배우는 분야 중에 일이 편한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뭐 더럽고 뭐 위험하고 아니면 이제 분진 같은 거 날리고, 보통 그런 환경이에요. 쾌적한 환경에서 기술을 배우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하는 기술이라 얘기하는 것들. 여자가 배우는 기술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남자들이 하는 기술은 확실하게 좀 환경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비 일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중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져요. 마음 편하게. 아무튼 제가 쓴소리 죄송합니다. 예, 사연자분의 쓴소리 죄송한데 근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은행 공부하면서 뭐 하는 자격증을 딸까요? 운전면허 1종 따시죠.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1종 딴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경비지도사. 근데 경비지도사도 난이도가 높아요. 아니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꼭 자격증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 운동 같은 거. 예. 운동 같은 거 하시고. 그리고 버스 운전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힘들어요. 버스 운전이. 그리고 아까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님이 언급한 그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기사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안 들어오겠어요? 힘드니까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잘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기사가 보통 좋은 자리는요 자리가 없어요. 광역시나 서울특별시가 자리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없어요.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근데 경기도는 남는 게 자리예요. 원래 그런 시내버스 자리 잘 안 주는데 안 주거든요, 여러분. 왜 잘 주겠어요? 일이 힘드니까 잘 주는 거예요. 코스가 그지 같으니까. 진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좀 잘해야 돼요, 버스 기사는. 일반 세단은 쉽게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버스는 다르거든요. 버스는 난이도 높아요. 일반 세단 부르시 버스 모면요 다 뒤집힙니다. 아무튼 일단 지금 안에 집중하시고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저는 경비일이 맞는 것 같아. 아예 경비로 완전히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경비일로. 그래서 좀 뭐 경비 중에서도 돈 더 주는 곳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무기 계약직 같은 거 계속 지원해 보시고. 아무튼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쓴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어떻게든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되는데 꼭 정답은 없어. 꼭 공무원만이 답은 아니에요. 공무원도 지금 그만두는 사람도 많잖아.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거든요.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꼭 공무원만이 답은 아니에요. 저 누나들도 공직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아마 여자분이 더 잘 모를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본인들이 본 게 공무원이니까 자꾸 공무원 추천하는 거야. 본인이 경험한 게 공무원 뿐이니까. 근데 남자들은 공무원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면 많거든. 여자분들도 사실 공무원이 좋은 게 맞아요. 맞는데 남자분들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누나분 대단하시네요. 경찰인데 경감까지 달아쓰는 거 보니까 공부를 좀 빡시게 했나 보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 잘 해보시고 부디 본인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